2026년 4월 9일, 오늘 시장 보시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비슷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네, 좀 혼란스러운 하루였죠.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막 진리처럼 믿어왔던 공식들이 눈앞에서 부서지는 걸 목격하는 기분이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 강남 아파트다. 이런 강남 불패신화는 지금 7주 연속 하락이라는 데이터 앞에서 쩍쩍 갈라지고 있고요. 그렇죠. 아주 이례적이죠. 네, 게다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던 5,800선이 그야말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 미션은요. 그냥 이 참담한 성적표를 쭉 읊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의 급락, 그리고 강남부동산의 기현상,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정확히 똑같은 보이지 않는 수학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걸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자, 그럼 겉도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 때는요, 표면에 드러난 숫자의 크기보다 그 숫자가 움직이는 속도나 방향을 지배하는 기저 원리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 속도와 방향이요? 네, 오늘 다룰 데이터들은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들이 지금 어떻게 막히고 터지고 있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들입니다. 그럼 당장 피를 흘리고 있는 주식시장부터 수술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5,778.01 마감, 전 거래일 대비 94.33포인트, 무려 1.61%나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076.00으로 동반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죠. 네,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근데 오늘이 하필 옥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에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차익골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구조적인 압박이 있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변동성의 큰 날이죠. 안 그래도 그런 날인데 막 무거운 배낭 메고 산 오르다가 갑자기 중동발 팍풍어까지 만난 격인가요? 그 구조적인 취약점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건 시장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일종의 유리바닥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유리바닥이요? 네,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쏟아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협상 파열음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촉매저로 떨어진 겁니다. 불을 붙인 거네요.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악재 그 자체보다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리스크를 수치화할 수 없게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포지션을 던지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랑 속도예요. 아, 8천억 원 매도 말씀이시죠? 네, 하루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8천억 원 어치를 쓸어 담아서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동한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 투매는 단순한 변덕이나 중동 뉴스 하나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하루 만에 11.9원이나 수직 상승해버린 원달러 환율이 이 엄청난 매도를 촉발한 진짜 트리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환율이 1482.5원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480원대라는 절대적인 수치보다 하루 만에 11.9원이 뛰었다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자금들은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빼는 경우보다 퀀트 모델이나 리스크 페리티 전략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이 어떤 특정 임계치를 넘어가면 펀드 매니저 의지랑 상관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내버린다? 이런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은요,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톨게이트 통행료와 같습니다. 톨게이트 통행료 확 와닿네요. 네, 내가 한국 주식으로 5% 수익을 내도 환율이 10% 급등해버리면 결국 자국 통화로 바꿀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통행료가 하루 만에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알고리즘은 이걸 즉각적인 자산 가치 훼손 위험으로 인식하고 기계적인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당장 차 돌려서 빠져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율이라는 톨게이트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의 엑소더스가 알고리즘을 통해 8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매물 폭탄으로 현실화된 거네요? 네, 글로벌 불안감이 환율 급등이라는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증발시켜버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다른 자산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증시에서 매말말랑한 유동성이 실물 자산, 즉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물리적 타격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자료를 보면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실물 자산으로 숨어드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지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인 윤곽부터 보면요. 펄펄 끓던 서울 아파트값 전체 상승폭이 0.12%에서 0.1%로 둔화됐습니다. 네, 경기도 역시 상승폭이 0.07%로 축소됐고요. 3주 만에 관망세가 짙어진 건데 거시경제가 얼어붙으니 이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세부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강남권 데이터가 특히 눈에 띄죠. 맞아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후의 보루, 소위 강남 3구의 추락입니다. 잠깐만요. 보통 부동산이 흔들려도 강남 3구는 버틴다고들 하잖아요. 네, 전통적인 강남 불패 논리죠. 근데 자료를 보면 강남구가 마이너스 0.10%, 서초구가 마이너스 0.06%, 송파구가 마이너스 0.02%, 무려 7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외곽 지역인 강서구는 가양동, 염창동 중심으로 무려 0.25%나 폭등하면서 서울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성북구랑 구로구도 0.23% 올랐고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장의 양극화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요. 보통 위기가 오면 강남은 버티고 외곽부터 무너진다는 게 통념인데 지금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강남뼈가 먼저 부러져 있고 외곽 근육이 팽창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흔히들 강남 약세 원인을 고금리 이자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수십억 자산가들이 이자 몇백만 원 올랐다고 7주 연속으로 집을 던진다는 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맹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이자 낼 돈이 없어서 강남 아파트를 판단고 접근하면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진짜 원인이 뭡니까? 강남 하락의 진짜 원인은 기회비용과 유동성 잠김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극도에 달한 상태잖아요. 초고가 주택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덩치의 자본을 묶어두게 됩니다. 아, 돈이 묶이는 게 문제군요. 네, 자산가들에게 돈은 끊임없이 굴려야 하는 혈액인데 2.5%라는 무시 못할 기준금리 환경 속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안 보이는 50억짜리 아파트에 돈을 깔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실인 거죠. 아, 차라리 그 돈을 빼서 예금에 넣거나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덩치 큰 강남 아파트가 오히려 매도 우위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비강남권, 강서나 성북, 구로가 선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강남 살 돈이 없어서 밀려나는 풍선 효과인가요? 단순히 밀려난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규제와 대출 한도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 게임의 결과예요. 생존 게임이요? 대출 메토니즘과 관련이 있나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강남 고가주택을 사려면 막대한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은 꽉 막혀 있죠. 아, 그쵸. 한도가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9억 원 이하 혹은 특정 가격대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DSR 한도 내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수월합니다. 정부 정책 금융 커버리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주랑 자산 방어 목적을 다 달성해야 하는 수요자들이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대출 한도 내에서 타겟을 찾다 보니까 그게 강서구 구로구로 압축됐다는 뜻이군요. 네, 수요자들이 자신들의 자본력과 규제 빈틈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합리적인 탈출구를 찾은 겁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덧붙이자면 이런 흐름이 수도권 전체나 지방으로 온기를 퍼뜨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멈춰 있거든요. 아, 철저하게 서울 외곽이라는 한정된 풀 안에서만 돈이 도는 기형적인 양극화군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환율 알고리즘에 맞춰서 던지고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국인들이 BSR 알고리즘에 맞춰서 사고 있는 거네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급락도, 강남 부동산 하락도 모두 외부 변수와 돈의 값, 즉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 요약에도 그런 문장이 나오죠. 금융시장은 외국 변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급락했고 부동산 시장은 고점 인식 속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 모든 걸 조종하는 두 가지 열쇠가 바로 환율과 금리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이 1,480원대인데도요. 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2.50% 동결과 1,480원대 환율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향후 자산 관리에 어떤 제약 조건이 될지 좀 짚어보죠. 한은은 왜 동결 카드를 택했을까요? 지금 한국은행은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잔인한 트릴레마, 즉 삼중고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1,480원대 고환율을 방어하려면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이랑 금리 차이 좁혀야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을 테니까요. 근데 올리는 순간 우리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가 터져버리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영끌족 이자 부담은 물론이고 부동산 PS 대출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실물 경제가 파탄납니다. 금리라는 사슬에 묶여버린 거죠. 그럼 반대로 식어가는 내수 살리고 부동산 숨통 틔워주려고 금리를 내리면요? 그것도 끔찍하죠. 원달러 환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1,500원 가볍게 돌파하면서 8,000원 매도하는 비교도 안 될 자금이 탈출할 거고요.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솟구치겠죠. 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마비 상태네요. 2.5% 동결은 안정을 찾은 게 아니라 움직이면 죽으니까 숨죽이고 있는 거였군요. 네, 가계부채 관리라는 국가적 과제 때문에 부동산으로 갈 유동성을 원천 제한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명확해지네요. 1,480원대 환율은 주식시장의 거대한 유리천장이라서 주가가 조금만 오르려 해도 외국인들이 머리를 때려버리고요. 네, 당분간 증시 반등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5%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래주머니가 돼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유동성 밸브를 꽉 잠가버린 거네요. 네, 환율과 금리, 이 두 가지가 오늘 코스피 5,800선 붕괴와 강남 7주 연속 하락의 근본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중동 리스크와 고환율에 짓눌린 주식시장, 그리고 고금리와 피로감의 역전현상이 일어난 부동산 시장까지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현상 뒤에 구조를 쫓아가다 보면 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린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환율과 금리라는 브레이크에 멈칫거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였죠. 만약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고환율이 뉴 노멀이 되고 가계부채 딜레마로 금리마저 인하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 장기화된다면 어떨까요? 시장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동안 우리가 맹신해온 우량주 장기 투자, 강남 부동산 불패 같은 전통적 성공 방정식이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게임이 시작된 걸까요? 게임의 룰이 바뀌면 플레이어의 전력도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만 믿고 투자하기엔 구조적 마비 상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부한 이 복잡한 메커니즘이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보고 다가올 시장에 대비하는 나침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장 이면을 꿰뚫어 보시길 응원합니다.